얘들 좀 양아치인가? 양아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정리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30일 현재 시간 1시 36분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1670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에 감자 유상증자 브리핑까지 딱 드리고 나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가가 좀 폭락을 했어요. 일단 저를 좀 원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고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렇지만 주가가 좀 급락을 한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지금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자리를 비워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대응 방안들 같이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자를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유상증자가 내용들이 나온 것은 없지만, 아직까지 뭐 유상증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감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들은 나왔지만,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뭐 결정을 한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 감자 뉴스는 좀 있습니다. 공시를 완전하게 결정을 한 것보다 감자라고 8천억 원을 유증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어요. 8천억 원이다. 8천억? 8천? 얘가 시가총액이 9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9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죠. 일단 기업 규모가 커진다. 자금을 그만큼 늘린다. 자, 일단 감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감자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좀 나와 있죠. 주주분들한테 일단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일단 주가에 대한 변화는 피해는 좀 있으셨겠지만, 지분율에 대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주가에 대한 변화는 뭐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이라 가지고,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얘네들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주주들에 대한 뭐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분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감자에 대한 부분들은 액면가만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키겠다. 주주 환원 정책. 이 무슨 얘기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들을 제가 이제 그날 수요일에는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일단은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을 시킨다. 이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잉여 자본으로 돌립니다. 자본으로 돌린 다음에 이거 잉여 자본을 배당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영업 자본으로 쓰던가, 아니면은 뭐 연구 비용으로 쓰던가, 이 자산을 잉여 자본으로 돌린 다음에 이 잉여 자본을 재무 구조 개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일단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현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현금 비율 뭐 그런 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주주 환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배당을 증가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이 회사가 긍정적이고 실적이 안정이 돼야 배당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실적이 안 나오고 현금 창출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확대를 시킨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주가도 떨어질 거고 같이 죽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일단은 얘네들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네들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조금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자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만 주주들의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뭐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유상증자, 첫 번째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약간 이 기업이 간접적으로 뭐 지금 상황이 그닥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정들을 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10월 8일, 10월 25일. 얘네들이 일단 현대 제뉴인으로 넘어갔잖아요. 현대 제뉴인의 지분 구조를 완전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현대 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를 먹기 위해서 완전히 사업 구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보다 현대 제뉴인이 조금 좀 작고 그러면은 모양새가 좀 안 살잖아요. 얘네들 꿀꺽하기 위해서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전에 수혜를 받는 거는 누가 더 득이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두산인프라코보다 현대 제뉴인이 득이다. 현대 쪽이 더 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약간 이게 현실화가 된 게 약간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10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10월 25일까지죠. 10월 25일.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10월 26일이니까 10월 26일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 감자 일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자가 완료가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8천억이다.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에요. 주식수가 감자를 자, 뭐 주식수는 변함이 없고요. 감자를 했을 때 주식수는 변함이 없고. 자, 감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9천억에서 주식수가 이렇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이 늘어나니까 거의 뭐 1.8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디스카운트가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안이. 일단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현금을 우선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현금을. 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다.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시가의 80% 정도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가가 어느 정도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전에 제가 만 원대 뭐 이렇게 12,000원, 만 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12,000원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두산 인프라코어만의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 딱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행보할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은 13,000원 부근 아마 근데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유상증자로 사면 되잖아요.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폭을 이전까지 회복을 시킨다라고 보기에는 차라리 이까지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기에는 유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사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상증자로 사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에는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도 되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를 하고 유상증자 단기적으로는 치고 빠지고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에 내가 살까 말까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갈지도 좀 미지수긴 하지만 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가의 80%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주가가 저렴해진 상태에서 여기서 낮은 가격에 한 9,000원, 만원 아니면 8,000원 여기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죠. 대폭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를 바래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신주유수권 받아가지고 권리락을 일단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권리락 맞을 거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을 맞는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을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나을 거고요.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차라리 권리락을 안 맞는 게 낫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빠져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일단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번 잡은 다음에 평균 단가를 살짝 낮춘 다음에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이는,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딱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다. 정리를 완전히 해버리고 유상증자를 할 거다. 가능하면은 저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이건 좀 약간 반강제적이긴 하거든요. 약간 얘네들이 감자랑 유상증자랑 같이 할 거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악의적이긴 한데 유상증자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기존 주주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감자하고 유상증자 할 거니까 배당도 줄게, 유상증자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 뒤에 유상증자 하고 얘네들이 주가 좀 올려주기를 바랄 수밖에, 약간 따라가는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좀 얘들 좀 양아치인가 싶기도 하고. 양아치세요?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두산보다 현대가 더 양아치인 것 같다. 주인 바뀌었다가 좋아 좀 이제 팔자 필 줄 알았더니 좀 믿진 않았지만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이긴 합니다. 자, 뭐 아직 유상증자가 결정이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공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 때문도 있다. 이것 때문도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프라 인수로 현금 소진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예고되어 있다. 재무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인정을 한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현대건설 기계로부터 산업 차량 산업 부분을 인수를 한다. 현대 제뉴인을 위해서 두산인프라코가 희생을 해버린다. 현대 제뉴인 유상증자에서 두산인프라코. 일단 두산인프라코는 이후 주주 배정 후 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자, 이 9천억짜리를 8천억을 한다. 이 8천억은 유상증자, 이 일반적으로는 야 9천억짜리를 8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면 누가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존 주주분들이 약간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약간 현대 제뉴인을 위한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유상증자 공시가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공시가 나오겠죠. 공시가 나오는 걸 보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평균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단 평균 가격의 80%한 이쯤이 되겠죠. 평균 가격 염두를 해두고 유상증자 평균 단가를 내가 유상증자를 낮춰야지.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제한될 거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승세는 제한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어디서 확보를 하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방향성에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